이사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자산은 대출 없이 3억에 있습니다. 결혼할 때 시댁에서 1억, 제 쪽에서 1억 플러스 자차 들고 왔었으며 나머지 돈은 1년 동안 모은 돈 절반쯤과 제가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주식 및 적금입니다. 저는 지금 가진 돈 3억 플러스 대출을 받아 5억 원 초반대의 집을 매매하고 싶은데 시댁에서 너무 반대하셔서 짜증이 나요. 우선 남편 명의로 된 집이 한 채 있는데 재개발 예정이라 집값이 비쌉니다. 앞으로 7년 소요될 예정이라 들었습니다. 그 집은 명의만 남편 집이지 시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집이고 나중에 때가 되면 처분하셔서 남편 포함 형제들에게 똑같이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시댁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남편 명의의 집이 있고 때가 되면 다 너희 것인데 굳이 대출을 받아 이자 갚아가며 힘든 길을 가냐고 하십니다. 시부모님들은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길어봐야 20년인데 다 너네 주고 갈 건데 왜 집에 그렇게 목숨을 거냐? 이러십니다. 조금 더 덧붙이면 남편 명의 집 이외에 시부모님 명의 부동산도 갖고 계십니다. 아무튼 본인들은 집이 있는데도 전세살이 하며 13번 전세 이사 다녔다고 하세요. 격차 투자를 위해서죠. 그리고 은퇴하시고 비로소 본인들 집에 들어왔다면서 그냥 편하게 깨끗한 전세 살다 때가 되면 매매를 하라고 하시네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바닥이 아니고 기술적 반등일 뿐이고 진짜 바닥이 올 거라고 4년 정도 전세 살고 다시 생각해 보자시며 지금 샀다가 집값 내려가면 어찌할 거냐고 하세요. 근데 저는 굳이 집값에 왜 신경 써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실거주 목적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살 건데 설령 집값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저희의 선택 때문인 것이기에 책임 또한 저희가 지는 것이라 생각해서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의만 남편 집이지 저희가 들어가 살 수 있는 집이 아닙니다. 살고 계신 시부모님들을 나가라 할 수는 없으니까요. 만에 하나 저희가 들어가 산다면 다른 형제들은 가만히 있겠냐고요. 시부모님들이 말하는 저희가 갖고 있다는 집은 무형자산인가 봅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최소 700이고 2억 대출 시 이자는 60만 원대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 들고 왔던 자차 또한 대출 없는 순수 제 차였고 현재는 남편이 쓰고 있고 다른 대출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사한다고 돈을 지원해 달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세 살라 하시면서 전세금을 지원해 주시는 것 또한 아닙니다. 저희 능력으로 사겠다는데 반대하시는 이유도 모르겠고 왜 우리 집안일을 시댁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남편은 그 자리에서 찍소리 한번 못 해놓고는 제가 스트레스 받아 하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라고 합니다. 결혼 선배님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후기. 많은 분들 조언이 큰 도움 되었습니다. 결국 제 명의로 매매했어요.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다가 20년 동안 무주택으로 계속 이사 스트레스 받으며 살 것 같아서요. 일단 제 마음이 편해야 하니까요. 처음에 시부모님한테 지금 사시는 집 저희 다 주겠다고 약속하시면 전세로 가겠다고. 근데 나중에 팔아서 형제들 나눠주시고 공중분해 시키시는 거면 저희도 온전한 집이 아니기에 불안하게 살기 싫다고 했어요. 강한 어조로 말했더니 더는 못 막으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계약까지 마쳤고 이제는 조금 설레기까지 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감사했어요. 댓글 1. 본인이 판단해서 결정해야 후환이 없습니다. 우리 친정엄마가 약 7년 전에 이 집 8억 주고 샀는데 떨어질 거 뻔하다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고 8억 날린다고 그냥 피 5천 받고 팔라고 매일같이 말했었죠. 나도 흔들렸으나 실거주라 그냥 산다고 했어요. 지금 이 집 23억입니다. 만약 그때 집 팔았으면 엄마랑 의절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가족을 사랑해도 15억 날렸는데 웃으면서 볼 수 있겠습니까? 떨어졌건 올랐건 내가 판단해야 책임도 내가 질 수 있어요. 댓글 2. 부모 염치 없네요. 생애 첫 주택 등 아들 혜택 다 먹어놓고 며느리랑 사돈 보기 안 미안한가요? 남편 말대로 개가 짖나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잔소리해도 안 먹히면 가오 떨어져서 앞으로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집 못 사게 하고 격차 투자 즐겼으면 아마 또 어디 땅 사자 오른다더라 하고 임내 보고 대출 받아달라 그럴 수 있으니 꼭 집 사요. 저런 상황 오면
집 때문에 대출 못 해드린다 그러고 칼 거절하고요. 두 번째 사연. 월 100만 원 주고 알코올 중독 누나 병원에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빠, 엄마, 누나 저 이렇게 넷이 사는 집인데요. 엄마 아빠는 일단 술을 아예 안 하시고 엄만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 술을 입에도 안 댑니다. 친척 중 한 분이 알코올 중독으로 고독사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누나가 그분의 DNA를 물려받았나 싶을 정도예요. 아빠는 해외에서 사업 중이라 한국에 들어온 적이 거의 없으시고 엄마는 주부입니다. 고등학교 때 아빠가 계시는 곳에 갔는데 술이 면세여서 많이 사와서 누나가 말리부 한 병을 다 비운 것이 기억납니다. 그때부터인진 모르겠지만 누나가 대학교 유학 후에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매일 술에 쩔어서 집에 왔고 가끔은 엄마한테 욕을 하고 심하게 싸우기도 했습니다. 술 마시면 혼난다는 것을 알고는 외박도 잦았습니다. 그렇게 5, 6년을 누나의 술주정에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고 2주 전 주말에 누나가 술 먹고 너무 큰 소리로 엄마와 싸워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누나는 경찰이 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자기는 남을 해한 적이 없다, 술 끊겠다고 말했고 마음 여린 엄만 경찰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엄마와 누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엄만 누나의 거침없는 비난과 쌍욕에 울고 누난 엄마가 억압적이라며 아빠가 바람피는 거 다 안다고 해준 게 뭐냐고 소리 지르며 울었습니다. 저도 가족 사정 다 알고 있지만 하루하루 맨정신으로 버티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 사건 후에 누나의 술 습관이 고쳐질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매번 어디서 자고 술 깨고 아침에 들어와서 방에 처박혀 잠만 잡니다. 솔직히 말해 제 가족은 정상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늘 해외에 계셨고 6개월에 한 번 한국에 오셨고 엄마는 모든 육아와 집안일을 도맡으며 본인의 외로움을 잔소리로 풀고 저에게 폭행도 하고 짜증을 냈습니다. 하지만 누나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겨우겨우 버텨왔던 가정이 무너지고 엄마도 불안장애와 고혈압을 안고 살아요. 제가 방법을 찾다가 알아보니 가족 중 2명만 사인하면 알코올 중독 병원 강제 입원이 가능하더라고요. 살기 위해 누나를 병원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구급차와 직원분들 둘이서 누나를 데리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집에 오기만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정말 힘든 결정이지만 누나의 술 중독이 고쳐지길 바라며 입원서에 사인하고 왔습니다. 엄마는 내일 가셔서 사인하시겠다고 합니다. 제가 잘한 일이겠죠? 마음이 너무 힘든데 댓글 꼭 부탁합니다. 추가.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유심히 읽었고 감사합니다. 대부분 하신 말씀이 알코올 중독은 죽을 때까지 못 고친다. 그리고 누난 첫째라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이었을 거다 였는데 그 부분도 맞는 말씀이에요. 엄마가 본인 인생에 대한 한탄하거나 부정적인 말들은 첫째 딸인 누나에게 했고 제 기억엔 누나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상황에 공감하고 잘 들어줬던 것 같아요. 평생 가족의 질타 속에서 산 누나가 불쌍하지 않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단지 누나의 병을 하루빨리 고치고 누나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혼자 씩씩하게 잘 살아가길 바란 것입니다. 누난 정말 신기하게도 술만 마시지 않으면 한없이 천사 같고 집안일도 다 하고 엄마를 예쁘다고 요리 맛있다고 칭찬해주고 가족들의 자존심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술이 더 싫습니다. 일 때문에 가정을 내팽개치고 바람까지 핀 아빠. 하나님이 우울하고 보잘것없는 본인을 살리셨다고 믿고 교회 나가라고 강요하고 우울하고 외롭다고 자식들한테 푸는 엄마. 둘 다 싫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다 품고 공부도 곧잘 하고 좋은 학교에 진학해 졸업장도 받아온 누나가 고작 술로 스트레스를 풀고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사는 꼴을 몇 년이 넘게는 못 보겠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누나가 어떤 큰 사고를 쳤느냐고 하시는데 사실 사고 친 건 새벽까지 술 먹고 들어와 방에 박혀서 다음날 오후 늦게까지 자고 일어나서 겨우 한 끼 먹고 다시 자고 그게 반복되다 보니 엄마가 새벽에도 누나를 깨워 대판 싸우거나 혹은 일찍 들어왔는데 술 냄새가 조금만 나면 엄마가 협박조로 넌 재산 못 준다. 정신병원에 무조건 보낸다. 라고 말하다가 싸운 일들입니다. 너무 싸움이 커져서 경찰이 온 일도 2번 정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출근 전 새벽에 깨서 불안한 마음에 잠도 못 잡니다. 솔직히 말해 죽을 만큼 괴롭습니다. 엄마도 어느 정도 넘어가 줄 때도 있지만 원래부터 우울했던 사람이고 누나가 술 마시고 토하는 것도 몇 번 보고 누나가 매일 누구랑 마셨는지도 모르는데
해롱해롱거리며 집에 들어오는 모습을 봐서 더 걱정하고 예민한 것 같습니다. 제 선택이 옳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 나름대로 상담을 해보고 그래도 정신과 선생님들이 계시고 처우가 나은 기관에 오늘 누나를 폐쇄병동에 있는 알코올 중독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여성의 몸을 함부로 터치할 수 없기에 흰 장갑을 낀 남자분 두 분이 응급실 차를 타고 오셔서 집 안에 들어와 누나를 데리고 데려갔습니다. 끝까지 안 가겠다고 화장실 문을 잠그고 소리 지르고 울며 발악하는 누나의 모습을 보고 많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제 삶이 있기에 이기적인 선택을 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매일 새벽 누나와 엄마의 고함 지르는 소리에 깨서 잠을 못 자 몇 년째 불면증을 앓고 있는데 저도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진심 어린 댓글들 감사합니다. 누나부터 고치고 다음에 엄마를 모시고 정신과에 가보겠습니다. 댓글: 누나가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병원을 가는 게 맞는데 님네 가정은 이미 엄마 아빠가 망가뜨려 놓은 거지 누나가 망친 게 아니에요. 같은 환경에서 자란 쓰니가 참고 버티고 있다고 해도 그걸 못 버틴 누나가 잘못된 건 아닌 것 같네요. 정신과 치료는 누나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댓글 2. 정신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었어요. 알코올 문제로 입원하신 분들은 대부분 밥도 안 먹고 15일 동안 술만 먹고 죽을 것 같아서 가족들이 보내는 경우, 아니면 술 마시면 딴 사람이 돼서 집에 불 지르고 부수고 때리고 이런 경우요. 증권회사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약사도 있었고 아주 인격이 훌륭하신 분, 가족이 몇 년을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고 아주 좋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겨우 퇴원을 했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반복되더라고요. 근데 저대로 두면 점점 심해질 텐데 병원 빨리 보내시고 입퇴원이 반복하더라도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코올성 치매, 뇌가 죽어서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아가씨들이 가면 저희가 아무리 감시를 해도 그 환자들끼리 썸 타고 그러더라고요. 장기 입원이다 보니 둘이 결혼해서 나타날 땐 정말 애기 없고 약 타러 오고 번갈아 입원하고 가관도 아닙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어서 입원시키세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동생 분까지 병들면 안 되잖아요. 마음의 죄책감을 벗고 일상의 평화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